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가 참 좋은데요. 국내 증시도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속에 종목별로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셀 인 메이라는 말이 국내 증시에는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긍정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의 유입 또한 계속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비처럼 내 계좌에 조금 뜨거운 여름을 재촉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심도 있는 투자에 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뭐 뜨겁지는 않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야금야금 고점을 좀 높여가는 양상이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좀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과매수권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장 초반 조금은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2635포인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물량이 잠깐 쏠리면서 조금 시장이 올라오는 듯 했으나 탄력은 좀 둔화된 흐름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면요. 7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자면 사실 이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의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개인도 지금 물량을 조금 담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는 있지만 117억 원가량 물량을 담고는 있지만 아주 소폭이고요. 그간 시장을 좀 지켜줬던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보입니다. 1989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 보이면서 시장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또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사실은 뭐 크게 순환매 입장에서 보면은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탄력은 없다. 이런 흐름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오늘 경제의 맥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 속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하연입니다. 우리 시장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의가 잘 이뤄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 불어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코스피가 두 달 만에 2640선에 올라왔습니다. 또 1월부터 4월까지 팔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달리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08% 약보합으로 2600포인트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6%대 하락하면서 73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2거래일째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300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1,500억 원대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 보여왔는데요. 오늘은 기관만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19억 원대 사고 있고 외국인은 800억 원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보티즈가 보입니다. 로보티즈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등락률 4위를 기록하면서 49,000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오르면서 5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HMN 또 보이는데요. HMN은 51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면서 8%대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또 한지칼이 보입니다. 한진칼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호방건설이 한진칼에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4%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눈에 띄는 특징주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대만 무인정동차 공급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소식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원래 2%대 강등세였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대 하락하면서 1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에 예상 실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사상 가장 높은 실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학년까지 더해져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가 됐다고 2분기에 더 많은 실적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7%대 올라가면서 7만 400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사랑이야 쥐핑 다들 기억하시죠?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상 연령층이 기존의 아동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매출이 성장했는데요. 이 덕에 오늘 20% 넘게 상승하면서 6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함에 따라서 어제까지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1%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왔는데요. 오늘 0.2% 강보합권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SK하이닉스인데 오늘 또 20만 원대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인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7% 하락세, 현대차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었지만 1%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제는 어제 5%대 약세 보이면서 크게 약세 보였었는데요. 오늘 또 2%대 빠지면서 3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7% 약보합, 에코프로는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는 어제 보합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5%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0만 원대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그럼 경제의 맥 본격적으로 짚어보시죠. 네, 김아연 캐스터와 함께 오전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630포인트에서 신중한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들 이야기 김충성 마스터 연결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뉴욕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까지 중동 잭팟이 좀 터졌는데요. 뉴욕 시장은 그래도 나스닥은 잘 올라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우 지수가 0.2%가량 약세를 나타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 차별화,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미국의 흐름을 본다면은 그 안에서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했었고, 또 테슬라가 좋았다 보니까는 이 전기차 및 2차 전지, 그래요. 2차 전지까지도 어찌 보면은 확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본다면 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섹터도 좋았고, 더불어 본다면 원전 관련한 이런 그 섹터도 좀 괜찮은 그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섹터는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내는 이런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이 조금씩 추가가 되면서 조금 달리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분명하죠. 관세예요. 네, 관세 전쟁에 대한 그 여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 주말 그 미국이었죠. 또 중국과 이 90일 관세를 좀 인하를 했죠. 좀 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한다. 또는 뭐 괜찮은 성과를 올렸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 증시 자체가 어찌 보면 낙관론이 정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거기에 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CPI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서 상당히 뭐 진전을 나타내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이제 관세 전쟁이 완전 본격화되면서 좀 높은 수준으로 본격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그 관세에 대한 것들이 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CPI는 가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CPI가 진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일단 관세 우려가 현저하게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그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팩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고질적인 문제가 이 고물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관세가 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나온 숫자로만 본다면은 확실하게 이 고물가, 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도 확실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확실하게 대외 변수, 그 불확실성들이 이제 차츰 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의해서 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글로벌 증시의 척도이다 보니까 그 등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해외 증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긴 한데 뭐 지금까지 뭐 우려했던 것들이 좀 사그라드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졸이면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 더 적극적인 스탠스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관세 협상들 아직적으로 지켜봐야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변동, 그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은 뭐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양시장 뭐 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의 그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4월에 들으면서 저점을 나타내고 쭉 올라가면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틀간 이제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이다라고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다우지수가 조금 내렸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 역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각을 지금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단기적으로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뭐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환율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환율이 좀 출렁였어요. 지난밤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볼 때도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는 좀 아쉽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로봇을 좀 담나했는데 지금 현재는 IT 투톱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삼성전자가 약간은 눈에 띄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은 좀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이었습니다. 한미 그 경제 당국자들이죠. 네, 그 경제 당국 그 환율 실무 협상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호 그 이해를 공유하고 또 뭐 향후 의제를 뭐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협의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의 그 우려는 이런 부분들이죠. 과거 일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사실
경기 침체라든지 장기간 그 경기의 침체라든지 뭐 수출 경쟁력 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주에도 이 환율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계시는 화면 환율 차트죠? 네, 최근 한 2년간의 그 흐름들인데 2년간 뭐 아니더라도 뭐 1년간을 한번 봐볼까요? 뭐 이런 흐름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1,500원이 가나 안 가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 증시에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지난 4월부터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실 실제로 이 급락하는 이 시기서부터 해서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확실히 시장과는 이제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올마크가 왔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 실제로 반등이 어느 정도 조금 나온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어, 지난해 바로 이런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전고점 때, 직전 고점 때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의 뭐 근접을 좀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실제로 뭐 급락하던 그 환율이 지금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나스타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또 이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증시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또 이제 메이저 수급이 또 꼬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격한 하락은 이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라인 뭐 심리적 어찌 보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깨뜨리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당연히 한층 더 레벨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환율, 뭐 변동이 있게끔 하는 요인들 아주 많죠. 뭐 금리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게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레 짐작하고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오를 것이다 하고서 종목을 예로 들면은 오를 것이다 해서 매수를 한 경우 내리는 경우가 사실 많은 상황이고 뭐 지금장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그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슈가 있어야 섹터가 종목들이 반응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슈가 지금 모멘텀이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자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공감하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움직였던 섹터들을 본다면 다 이슈가 있어요. 뭐 원전들이 좀 반응을 했었죠.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AI 섹터도 지금 최근에 좋아요. 오늘도 괜찮죠? 역시나 관련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팍스 통신망을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께 그 매매의 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제가 수시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그런 이슈를 통해서 매매 팁을 얻는 것 상당히 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뭐 지금 시장은 어떤 장이다? 사실 개별주 장이에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율 변동 요인 미리 캐치하고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들 좋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다 보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또 속도도 빠르죠. 네, 속도 빠른 개별주 장세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슈만 있으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잠깐 쉬나 보면은 또 우르르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대응하시기 참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장 초반에는 사실 로봇이 강한가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반도체인가? 어떻게 좀 오늘 장 특징 섹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징 주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 증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섹터가 좀 반응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 내에서 좋았다 보니까 그들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했어요. ICTK를 포함한 이런 종목들. 또 로봇 쪽도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좋았고 엊그제도 좋았죠. 관련 이슈가 여전히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팍스경제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략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미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 눈에 들어오는 이 특징 섹터라고 한다라는 것은 교육 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 쪽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당연히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느냐? 물론 이제 교육 쪽을 본다면 지금 현재 비상교육이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그려지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들. 그럼에도 주가가 안 밀려요. 그러면서 이런 하방 지지를 나타내다가 뭐 상한가로 바로 뭐 직행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외에도 본다면은 뭐 메가MD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네, 메가MD도 현재 14%, 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도 9%대 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이퓨차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 섹터들도 움직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가, 이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확실한 그 이유는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K-에듀, 네, 중동 그 에듀테크 시장에 뭐 진출한다라고 하죠.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규모만 하더라도 사실 뭐 10조 규모라고 하니까 말이 10조지 상당히 큰 규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판단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이쪽 섹터의 그 이슈들이 이런 이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뭐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을 거기에 또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바로 얼마 전에 전해진 바가 있고요. 뭐 더불어 본다면 또 이제 여야,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당이 어디고 야당이 어디고 구분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여야 모두 뭐 AI 교육이라든지 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대선 공약에도 좀 명시가 될 것이고, 또 빠르면은 뭐 7월, 8월 뭐 이런 부분들 나온다라는 내용들 좀 있으니까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미국도 그렇고 또 몽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K-에듀 교육과 관련한 그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 어 도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냥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경우 여러분들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가능합니다만은, 좀 내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한다라는 분이라면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뭐 메가임디도 좀 좋은 흐름입니다만, 차라리 후속주로서 메가임디에 대해서 좀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 공략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판단이 되고요. 뭐 분봉의 흐름을 뭐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다져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현재 한 2,600원대, 2,650원대 지지력이 좀 얼마 어떻게 견고하게 그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비상교육이 상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행지표 삼아서 이 메가임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금 현재도 본다면은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일부입니다. 또 AI도 당연히 좀 움직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폴라리스 파마, AI 파마라든지 뭐 이런 쪽 AI 또 이런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반도체 쪽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눈에는 교육 쪽 또 관련 이슈들도 지금 전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 쪽이 특징 섹터다. 또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비상교육이라든지 메가임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특징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정책적 모멘텀 이슈가 있는 교육 쪽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쪽 관심을 있긴 하시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쪽이긴 하니까요.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시장,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쪽 QR코드 통해서 방송 내내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시장에 탄력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힘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계좌에 좀 힘을 실어줄 만한 종목이 있는지 김충성 마스터님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지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슈가 좀 살아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개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런 장이니까요. 첫 번째로는 서울 옥션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섹터의 종목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STO, 가상자산 이런 쪽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쪽 섹터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그 정부가 이 가상자산 그 ETF 그 논의를 이제 본격화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투업계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체크들을 좀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부분들 또 10대 공약으로 또 채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육성 산업으로.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지금 최근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미 그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미 반응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법제화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이 STO 이 법제화 이거 필요성을 항상 어 강조하는 부분이었기도 좀 해요. 일단은 또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라든지 또 조각 투자라든지 또 쉬워진다라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또 금융위원회가 또 개정안을 또 입법 예고를 좀 한 상황이다라는 것. 또 이제 법제화 같은 경우 또 7월과 8월 또 이때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예전에 나온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다라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바닥에서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니까는 상한가 못지않은 장대 양봉이 한번 들어섭니다. 사실 모멘텀이 있으니 이런 상승이 가능했지 싶은데 근데 이제 모멘텀이 소멸이 되는 상황이다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라면은 소멸됐으면 다시금 올랐던 지점까지 다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변동성 확대 이후에 또 눌림도 깊지 않죠. 그러면서 변동성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은 주가 방향성을 새롭게 좀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시점 이제는 확대가 되겠죠.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방향성은 위쪽을 가리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아무래도 이제 역시나 그 정책적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한 8,500원 정도, 8,500원 아래쪽이라면은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건데 지금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만은 명시해드렸던 이 가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런 모습들이죠. 이거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해서 기체 분리막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판매하는 이런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또 기후, 탄소와 관련한 이슈들도 제법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그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라는 것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 역시나 정치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관련 액션이기도 한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쪽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로도 또 자리매길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쪽 시장이 규모가 큽니다. 80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시장이다 보니까 이 에어레인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도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네, 역시나 그 정책적인 부분들과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음, 지속될 이슈라는 것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지난 3월부터였어요. 3월부터 본격적인 지금 반응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높여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상향의 이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한 번 형성된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보조 추세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추세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것,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또 이제 기관의 매수에도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 상승에 대한 전체적으로 신뢰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상향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목 또 주가도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가 매수에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첫 번째로는 STO 관련주. 물론 이제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종목 STO 관련주로서 서울 옥션 한번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에어레인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종목입니다. 탄소 관련부터 기후 관련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과 탄소 포집 관련 매출 25배 성장했다는 뉴스까지 있는 에어레인까지 오늘 장 유망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김충성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방송에서 이 엔터 쪽 흐름이 좋다, 어쨌든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JYP 엔터 보면 2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4%대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뛰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업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뭐 엔터 쪽은 물론 이제 대표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콘서트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들 업체의 뭐 실적을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들인데 큰 거 이제 올 거예요. 빠르면 한 3분기 정도서부터 해서 큰 게 올 거라고 보이는데 한알령이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알령 네, 한알령 그 해제 기대감이 있는 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쪽과 뭐 실제로 몇몇 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미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도 뭐 비자 면제, 또 우리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입국인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혜택을 주죠. 또 체류 기간을 또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게 정말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JI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런 모습이에요. 뭐 2023년저부터 해가지고 고점 형성하는 이후 내내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한알령 해제와 관련한 기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고 최근에 또 누림이 깊었습니다만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은 좀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조금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 지금 그 상승세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뭐 그런 상승이다라고 보지 말자라는 것이고 아마 저는 어제부터 우리 팍스경제 TV에 출연해가지고 로봇 외치고 있고 또 최근에 AI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엔터가 그들의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고서 질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것이죠. 일단 뭐 엔터와 관련해서도 뭐 많은 종목이 있죠.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뭐 엔터 업황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JIP 엔터와 관련해서도 이제 바로 직전 고점이잖아요.
네, 직전 고점 그 이 라인대를 지금 바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메이저 수급도 뒷받침되죠. 레벨업 됐죠. 그러니까 업황도 좀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싸게 사고 언제 얼마의 가격에 사는지 이 타이밍적인 부분들만 여러분께서 잘 캐치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고, 이 박스통신망을 통해서는 이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 수시로 여러분들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캐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팍스통신망에서도 외치셨다고 한 만큼 제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AI 로봇 계속 외쳐주셨다 했는데 제가 어젯밤 미장을 좀 보면서도 이쪽이 시세를 내다 쉬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떤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AI 로봇단에선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일단 AI, 로봇 이쪽도 사실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AI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적인 부분들과 엮여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AI 협회와 뭐 대선 후보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서부터 해서 뭐 공약들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글로벌 각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름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뭐 국가 전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긍정적인 이슈들, 호재성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산업 말씀드렸는데 로봇 쪽도 마찬가지죠. 뭐 또 중동 쪽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그쪽에서 뭐 시연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야 이게 로봇인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역시나 각각 계속적으로 투자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AI와 관련해서는 AI가 그렇게 그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지면 어디에 심어지겠습니까? 또 로봇에 심어지겠죠. 그러니까는 AI와 로봇은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상당히 뭐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굳이 언급드리자면은 뭐 로봇 쪽에서는 역시나 그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하드웨어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저는 클로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전서부터 우리 팍스경제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종목을 지금 보시더라도 최근 올 초였어요.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올 초 상당히 많은 상승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오르는데 7, 80%가 반응을 했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 오르는데 5, 6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애초에 올랐으면은 꺾일 법도 하죠. 모멘텀이 만약에 소멸이 됐으면은 꺾여서 다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눌림이 있더라도 깊지가 않고 저 방향성을 모색하면 하단을 아주 튼실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동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언제 얼마에 사느냐 타이밍적인 부분들만 여러분께서 고민을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말 그대로 올 초 끼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또 세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한번 방향이 지금 저는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끼 있고 더 세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AI 쪽에서는 마음 AI 정도 역시나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마음 AI 정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상당히 지금 길게 그렸죠. 물론 이제 그걸 떠나서 올 초 역시나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내내 밀렸고요. 내내 밀리는 흐름이고요. 바닥을 다소간에 등락으로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 충분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와 AI 협회와의 그 정책 협약 그 부분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어,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냈는데 근데 이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한가라는 것이죠. 장대 항봉을 들어 올려 세웠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위에서 더 윗꼬리들이 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서 이걸 지금 구간에서 따라 붙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눌림을 한 차례 줄 거예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AI 쪽에서는 마음 AI 여러분께서 그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로봇 쪽에서는 클로버 정도 압축해서 한번 주가의 흐름들 한번 추적해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로봇 AI 쪽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HMM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연내 2조 원대 자사주 취득에 매수세가 몰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도 안고 있긴 하단 말이죠. HMM 뭐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자리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추가적인 슈팅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약 18,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22,000원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손이 안 좀 나가죠. 네. 네,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음봉으로서 지금 다소간의 등락을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임에도 기관 수급이 좋아요. 연기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죠.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도 매수를 하죠. 보험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들은 지금 휘청휘청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깨지지는 않겠죠. 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한 번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바로 직전 고점이죠. 3월경에 형성됐었던 이 라인에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전 포인트는 메이저 수급,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지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 그 매수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고, 무리하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높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만 좀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다 저항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렸었던 뭐 이런 라인들 여기에 지금 계속 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수급 체크하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또 밀리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저항대도 있기 때문에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 수급 면밀히 체크하자. 또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만 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스승의 날 5월 15일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우리 방송에서 다양한 전략 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대응하기는 참 쉽지 않은 손바뀜이 빠른 시장입니다.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송 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제공하지 못한 투자 정보 전략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경제매캐스터 김아연입니다. 우선 어제장만 한번 복귀해 보시면요. 양지수가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왔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의도 좀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2달 만에 코스피가 26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도 대규모 투자 거래를 성공했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와 달리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1%대 약보합으로 2600포인트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8% 하락하면서 730포인트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1거래 연속 매수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350억 원대 사고 있고 기관이 2천억 원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상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1,400억 원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500억 원대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티즈가 보이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등락률 4위를 기록하면서 49,000원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또 오르고 있는데요. 5% 가까이 오르면서 5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HM은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자사수 취득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부합했다고 합니다. 8%대 오르고 있고요. 한진칼도 보입니다. 한진칼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4%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대만 무인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원래 장 초반에는 2%대 강세였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거의 3%대 하락 전환하면서 1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학령 때문에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됐다고 2분기에는 더 많은 실적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7%대 올라가면서 7만 4천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사랑의 아출핑 다들 기억나시죠?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상 연령층이 기존 아동에서 전 연령층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 덕에 매출이 올리면서 오늘 20%대 넘게 상승하며 6만 2천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거래일째 전속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 0.2%대 또 역시 강세 보이면서 20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인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속 4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왔는데 오늘 1.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제는 어제 5%대까지 빠지면서 많이 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2.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7%, 에코프로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HLB는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5%나 빠지면서 30만 원보다 아래로 내려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네, 김아연 캐스터와 함께 11시 48분 구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 전날까지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줬던 우리 코스피는 오늘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뚜렷한 투자 주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탄력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선 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늘려나갑니다. 1,094억까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좀 시장에 부담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1,294억 원 선물 시장에서는 좀 받쳐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폭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의 앞으로의 탄력성 조금은 증권가에서도 상단을 2,700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세
보여지는 종목들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